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새빨간 고고화학입니다. 오늘은 분자 오비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분자 오비탈. 아마 분자와 오비탈은 각각 들어본 적은 있어도 분자 오비탈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학 1에서 배웠던 내용은 바로 원자 오비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분자를 형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들이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 분자들의 오비탈에 대해서 알아볼 것 때문에 원자 오비탈에서 분자 오비탈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배워볼 겁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같이 볼게요. 사람들은 예쁜 색의 꽃들과 울긋불긋 단풍이 물든 산을 보며 감탄한다. 20세기에 들어서 화학자들은 특정한 구조를 갖는 이런 색들이 분자로부터 유래된 것을 알았다. 화학 결합에 관한 이론은 우리 주위의 색을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분자의 모양과 전자가 점유하는 오비탈들이 어떻게 화합물의 성질을 설명하는지 알게 하였고, 고분자와 반도체의 원자나 분자에서 전자 구조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원자과 결합 이론, 분자 오비탈 이론을 이용하여 분자의 형성에 관해 알아보고 전이금속의 베이공유결합 형성 원리 및 착화물의 색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장 이론을 알아보자. 이 결정장 이론 같은 경우는 화학 관련 대학을 가게 되면 무기화학 부분에서 배우게 되는데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가면 나중에 무기화학을 배울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럼 그중 첫 번째로 원자과 결합부터 알아볼게요. 원자과 결합 내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화학 1에 있는 그 원자 오비탈, 그 화학 1에서 배웠던 오비탈 개념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분자를 형성할 때 루이스 구조는 결합 전자쌍이 결합 원자 사이에 놓여 있는 편제 전자 모형이다. 얘를 수소 분자를 가지고 설명하면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전자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루이스 구조로 수소 분자의 그 모형을 그릴 때 가운데 딱 고정시켜 놓습니다. 전자들을. 그래서 가운데에 편제되어 있다, 치우쳐져 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나 원자에 있는 전자의 위치는 전자의 입자, 파동 이중성과 불확정성 원리로 정확히 기술할 수 없고 오비탈에서 발견한 확률로 기술해야 한다. 우리가 원자 오비탈에서 오비탈 개념, 즉 현대 원자 모형을 배웠을 때 어떤 개념을 배웠어요? 확률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위치를 알면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운동량을 정확히 알면 위치를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확률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분자 속의 전자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 전자들은 2개 이상의 원자에 분포한다. 우리가 원자에서 배웠던 그 원자 오비탈에서 배웠던 확률이라는 개념도 분자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거를 수소 분자에 한번 적용시켜보면 지금 현재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가운데 전자가 이렇게 편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전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수소에 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에 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고루고루 잘 분포되어 있다, 확률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으로 원자과 결합 이론,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죠. 이 이론은 결합하는 두 원자의 오비탈을 사용하여 결합 원리를 다루고 있고 혼성화와 원자 오비탈의 겹침으로 입체 구조와 결합값, 결합 길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먼저 그 분자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혼성화라는 걸 다루게 될 겁니다. 이 혼성화를 통해서 조금 더 원자과 결합 이론보다 발전된 것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때 전자는 한쪽에 편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확률적 개념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분자에 적용하고 싶어. 그래서 분자 오비탈은 나중에 나온 개념이고 점점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 이론으로 원자과 결합 이론이 나옵니다. 원자과 결합 이론. 이 원자과 결합 이론은 기존의 원자 오비탈을 합친 거예요. 단순하게 겹침만 이용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원자 오비탈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해요.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원자 오비탈, 즉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이런 것들을 그냥 쓰지 말고 한번 합쳐서 합체를 시켜서 새로운 개념의 혼성 오비탈을 만들자. 그래서 혼성 오비탈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아예 좀 발전된 거지만 거의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고 그리고 또 혼성 오비탈로도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와서 더 발전시킨 것이 바로 분자 오비탈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혼성 오비탈에 대해서 배우고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분자 오비탈까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분자 오비탈로 가는 그 첫 번째인 원자과 결합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1927년 하이틀러와 런던, 폴린과 슬레이터 등은 분자의 결합을 처음으로 원자 오비탈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래서 원자과 이론 자체가, 원자과 결합 이론 자체가 원자 오비탈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결합하는 각 원자의 원자 오비탈에 적어도 한 개의 홀전자를 가진다고 가정하여 하나의 원자과 결합 파동함수를 만들었다. 잘 보면 원자과 결합 파동함수라는 게 보이죠? 원래 오비탈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원자 오비탈을 배웠을 때 그 오비탈 개념 자체가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수학적 함수로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오비탈의 개념이었잖아요. 이 오비탈의 개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전자의 파동적 성질을 수학적 함수로 나타내는 것. 이것도 하나의 오비탈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과 결합 파동함수라는 건 일종의 그냥 오비탈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즉, 분자를 형성했을 때 전자가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수학적 그 함수로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아마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생성된 원자과 결합 파동함수로 두 원자의 핵 사이에 두 개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증가하게 되어 공유결합이 형성되게 된다. 생성된다. 이를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고 한다. 아마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을 텐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잘 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볼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다음 페이지 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할 때도 쓸 건데 지금도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원자 오비탈 가지고 원자과 결합 이론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수소 분자를 보면 수소 분자의 1s 오비탈을 가지고 왔습니다. 1s 오비탈, 1s 오비탈. 지금 여기에 전자를 스핀 방향을 이용해서 전자를 배치를 시켰는데 이걸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전자는 고정시킬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버리고 요거로만 봐야 됩니다. 1s 오비탈. 오비탈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렇죠. 이 실선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실선 밖에서는 전자가 발견 확률이 10%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정확히 모르지만 이 거리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 확률은 같다고 했습니다. s 오비탈 경우는. 그럼 지워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각각의 원자들이 있습니다. 수소 원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 원자. 그럼 왼쪽에 있는 수소 원자를 A의 수소 원자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 원자를 B 수소 원자라고 할 거예요. A 수소 원자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 B 수소 원자도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1s 그리고 옆에도 1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확률적으로 알 수 있고 이 확률을 오비탈, 즉 수학적 함수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얘네가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점점 서로 가까이 다가와야겠죠. 그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되냐? 이 부분 A 수소 원자의 이만큼 B 수소 원자에서 이만큼이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부분이 겹치는 거죠. 이 부분은 겹치지 않았어요. 여기 부분은 초록색 부분은 겹치지 않았는데 빨간색 부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높은 확률이 겹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면 생성된 원자가 결합 파동함수로 두 원자의 핵 사이에 두 개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왜 겹침이 2배가 되었으니까 겹침이 생겼기 때문에 확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증가하게 되어 여 겹침 부분에서 전자가 발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냥 공유결합이라고 하자. 결합은 되어 있고 이 사이에 겹침이 증가해서 그렇게 결합이 생긴 거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원자가 결합 이론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수소 분자의 경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두 개의 고립된 수소 원자 A와 B에 의한 각각의 파동 함수를 각각 이걸 뿌사이라고 불러요. 뿌사이 A, 뿌사이 B라고 하고 1과 2는 각각 원자에 포함된 전자를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이 뿌사이 A는 수소 A 함수에 대한 오비탈, 즉 파동 함수고 이 뿌사이 B는 수소 B 원자에 대한 파동 함수, 즉 오비탈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오비탈 자체는 수학적 함수라고 했죠? 여러분들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많이 보죠. fx는 뭐 x제곱 플러스 뭐 2x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이 뿌사이는 앞에 있는 fx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함수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숫자 1과 2는 한 개다, 두 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자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는 그냥 1이라고 표시하고 두 번째 전자는 2라고 표시하자. 그래서 1이라는 모양을 가진 전자, 2라는 모양을 가진 전자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원자에 포함된 전자를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두 개의 고립된 수소 원자 A와 B의 파동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쓸 수 있다. 따라서 다시 해석을 해주면 얘는 A라는 수소 원자에 대한 파동함수였고 얘는 B라는 수소에 대한 파동함수였습니다. 즉 각각의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그 수학적 함수였어요. 그 앞에 있는 이 뿌사이는 뭐냐? 바로 수소 분자의 파동함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자와 원자의 오비탈이 결합해서 새로운 분자의 오비탈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원자가 결합 이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수소 A의 대한 파동함수, 즉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그 수학적 함수. 이건 수소 B에 대한 전자가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함수. 따라서 A는 1이라는 전자를 가지고 있고 B는 2라는 전자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원자 오비탈을 결합을 시켰더니 뭐가 됐다? 수소 분자에 대한 새로운 파동함수, 즉 수소 분자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수학적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 분자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을 수학적 함수로 나타내는 파동함수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현대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로 나타낸다고 했죠? 근데 여기를 잘 보면 1번 전자는 A에 속해 있고 2번 전자는 B에 속해 있다. 즉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분자를 형성할 때 각 원자에 포함된 전자 1과 2는 서로 다른 수소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즉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수소 분자의 파동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번 전자가 수소 원자 A 수소 원자에서도 발견될 수 있지만 B 수소 원자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2번 전자는 B 수소 원자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A 수소 원자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새롭게 수소 분자의 파동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 형광펜으로 칠해 있는 부분이 수소 분자의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나타낸 파동함수입니다. 다음으로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인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예시는 수소 분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플로린이나 수소, 그리고 세 번째 예시는 질소 분자, 이 세 가지의 분자를 가지고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 분자를 볼게요. 오른쪽에 수소 분자, 플로리나 수소, 그리고 질소 분자가 보일 텐데 이거 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예요.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수소 분자, 플로리나 수소를 강의하기 쉽게 오른쪽 페이지로 옮겨 놓은 것 뿐입니다. 다 똑같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A와 B의 각 1s 원자 오비탈이 반대 스핀을 가진 전자들의 짝을 이루고 1s 원자 오비탈이 서로 겹쳐져서 핵 사이의 전자 밀도가 증가되어 전자 구름의 경계면으로 표시된 시그마 결합을 형성한다. 바로 이게 시그마 결합이라는 거네요. 시그마 결합은 핵 사이 축을 포함하는 마디면이 없는 원통 대칭성을 가지며 양쪽 핵에 걸쳐 퍼져 있는데 두 원자 오비탈 사이의 겹침이 클수록 강한 결합을 의미한다. 먼저 수소 분자를 이용해서 시그마 결합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A와 수소 분자 B의 각각 1s 원자 오비탈의 반대 스핀을 가진 전자들이 짝을 이루고, 지금 짝을 이루고 있죠. 1s 원자 오비탈이 서로 겹쳐져서 지금 서로 겹침이 생기고 있죠. 이 부분. 핵 사이의 전자 밀도가 증가되어 이 오비탈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수학적 함수로 나타낸 것인데 이 부분, 이 사이 부분이 겹쳐지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죠. 1s 원자 오비탈이 서로 겹쳐져서 핵 사이의 전자 밀도가 증가되어 전자 구름의 경계면으로 표시된 시그마 결합을 형성한다. 여기가 바로 시그마 결합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 시그마 결합의 특징은 핵 사이 축을 포함하는 마디면이 없는 원통 대칭성을 가지며,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축을 포함하고 마디면이 없는 원통 대칭성을 갖는다. 이게 시그마 결합의 특징입니다. 양쪽 핵에 걸쳐 퍼져 있는데 두 원자 오비탈 사이의 겹침이 클수록 강한 결합을 의미한다. 겹침이 클수록 강한 결합이다 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원통 대칭성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축들이 보통은 Z축 방향을 많이 써요. 그래서 Z축 방향으로 축을 따라서 두 개의 오비탈이 겹쳐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이 방향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옆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축은 내가 봤을 때 한 점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오비탈들은 둥글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쪽까지 입체적으로 그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Z축. 지금 선생님이 길게 뽑은 쪽이 Z축이고,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게 된다면, Z축을 따라서 앞에서 보게 된다면은 원통 모양처럼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원통 모양이고, 그리고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통 대칭성을 갖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겹침이 크면 클수록 그 겹침, 즉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합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플로리나 수소를 통해서 우리가 시그마 결합을 볼 겁니다. 플로리나 수소 분자에도 시그마 결합이 있는데 모양은 헥사의 축을 따라 보면 원통 대칭성을 가지며 원통 대칭성, 즉 시그마 결합을 갖는다는 거네요. 마디면이 없다. 모든 단일 공유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수소 분자를 볼게요. 수소 분자. 얘를 통해서 보면 마디가 보이지 않죠? 우리가 마디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마디라는 걸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디면이라는 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지점이에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지점이라는 거는 그렇죠. 오비탈이 즉 오비탈 경계면이 거의 닿지 않는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수소 분자에서는 모든 오비탈들이 Z축에 닿아 있기 때문에 얘는 마디면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플로리나 수소도 Z축을 따라서 그어 보면은 모든 오비탈들의 경계면이 이 Z축을 닫고 있죠.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도 마디면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플로리나 수소 같은 경우는 바닥 상태일 때 1s에 홀전자가 들어있죠. 그리고 플로린 같은 경우는 EPZ 또는 EPX 또는 EPY, 즉 P오비탈에 EP오비탈에 그중 3개 중 하나에만 홀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Z축을 따라서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EPZ에 홀전자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따라서 1s 오비탈 수소에 그리고 플로린의 EPX 오비탈 각각 전자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이들이 서로 겹치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겹친 부분이 생겼죠? 얘도 이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원통 모양이 나오나요? 그렇죠. 원통 모양이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이라고 할 수 있고 겹침도 매우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단일 공유 결합들은 이런 식으로 원통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그마 결합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질소 분자를 가지고 다른 예시인 파이 결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질소 분자의 경우 EPZ, EPZ 이렇게 결합하고 EPX, EPX 결합하고 EPY, EPY 결합을 하는데 EPZ, EPZ는 시그마 결합 그리고 EPX, EPY 그리고 EPX, EPY 이들은 파이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여기다 칠게요. 파이 결합. 그래서 이 파이 결합과 시그마 결합이 형성하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잘 보면은 일단은 질소 같은 경우는 홀전자가 EPX 그리고 EPY, EPZ에 각각 하나씩 들어있죠. P오비탈이 반 정도만 채워진 상태입니다. 질소 원자는. 근데 지금 여기 PY, EPY가 그려져 있지 않는 상태인데 EPY를 일부러 안 그렸어요. EPY까지 그리면 그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축이 Z축 방향이기 때문에 Z축으로 놓여있는 EPZ는 서로 원통형으로 겹침이 생기겠죠. 그리고 마디면이 없습니다. 이 Z축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EPZ끼리 결합하는 건 우리가 시그마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PZ와 EPZ의 결합은 시그마 결합. 그런데 EPX 그리고 EPY 이들의 겹침을 볼 겁니다. EPX와 EPX 그리고 EPY와 EPY 이 두 오비탈이 겹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EPX하고 EPX가 겹침인데 EPY, EPY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X축과 EPX 오비탈은 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평행으로 겹침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잘 보면은 요 X축의 경계면이 닿을랑 말랑
즉, X축이 아니죠. 이 Z축에는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왜? 이런 달랑말랑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를 마디면이라고 부릅니다. 파이 결합은 뭐가 존재한다? 마디면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EPX하고 EPX가 겹치는 건 무슨 결합이다? 그렇죠. 파이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잘 보면은 시그마 결합보다 겹침이 더 적어요. 위에 그림상에서는 시그마 결합이나 뭐 파이 결합이나 겹침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시그마 결합은 되게 많이 겹치고 있고 파이 결합은 슬쩍 겹치고 있습니다. 옆부분만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계산해보면 적분으로 계산하면 시그마 결합이 훨씬 더 겹침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중에서 결합력이 센 것은 시그마 결합이 더 결합력이 셉니다. 그럼 파이 결합은 EPX, EPX 또는 EPY, EPY의 겹침이다. 이들 사이의 결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파이 결합의 특징을 볼게요. 핵축을 포함하는 한 개의 마디면을 가지며 마디면을 갖는다. 이거 첫 번째 특징. 핵축을 위쪽과 아래쪽이 겹쳐져서 한 개의 전자쌍이 존재하는 결합으로 위축과 아래축이 결합하고 있죠. 실제 모양은 원통형이고 원통형이지만 원통 대칭성은 아닙니다. 전자의 회전 방향만 반대이다. 지금 전자의 회전 방향이 반대이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중 누가 더 센 결합이다? 시그마 결합이 센 결합이다. 그럼 질소 같은 경우는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면 삼중 결합을 갖게 되는데 요 하나의 결합 얘는 EPZ 그리고 EPZ가 결합한 시그마 결합이 되는 거고 나머지 두 결합은 EPX, EPY 그리고 EPZ, EPZ가 결합한 파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력은 누가 더 세다? 그렇죠. 시그마 결합이 더 세다. 그럼 나머지 두 결합은 시그마 결합보다 약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